이번 강의는 물류비 계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물류비 계산 보고는 물류 운영의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효율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가 절감, 예산 수립, 가격 결정 및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류비 계산 보고를 하기 위한 물류비 계산 절차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학습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데이터 수집은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등 활동별로 비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간접 비용을 분류한 다음에 간접 비용은 배분을 해야 되겠죠. 각 물류 활동별로 발생한 비용을 원가, 동인 카스트, 드라이버 또는 물류 프로세스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배분하고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총 물류비를 산출해서 이를 분석하고 비용 절감 가능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 나오는 물류비 계산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분류 체계에 따른 비목별 물류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류 체계에 따라서 영역별, 기능별, 지구, 형태별, 세목별 계산 과정과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1단계에서부터 5단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1단계는 물류비 계산 욕구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물류비 계산 목표가 뭔지 설정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물류비 계산 대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영역별 물류비라든지 아니면 기능별 물류비라든지 영역별 기능을 모두 다라든지 범위를 설정하게 되고 2단계는 계산 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류비 계산 대상별 자료 식별을 하고 물류비 관련 회계 자료, 수입 물류비의 원가 관련 자료 입수, 특히 기회원가 관련은 시설 부담이자 나 재고 부담이자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세목별 물류비를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3단계는 물류비 배부 기준을 선정하는 겁니다. 물류비 배부 기준을 결정할 때 영역별 조달이냐 사내냐 판매이냐에 따라 배부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판매 창고와 조달 창고가 같이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능별 배부 기준도 마찬가지로 조달과 판매 기능을 같이 운송하는 차량이라면 어떤 기준에서 배부할 것인지 또는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CBM 단위로 할 것인지 이런 내부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물류비를 배부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고 4단계는 물류비 배부와 집계를 하겠죠. 영역별 물류비, 기능별 물류비, 지급 형태별, 지급 형태를 집계는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급 형태 비로는 자가 물류비나 아웃소싱 물류비나 이자 물류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류하는 집계 방식이다. 관리 항목별 집계는 지점별 물류센터별, 거점별 또는 직급별로 집계를 하고 5단계는 물류비 계산 보고 물류비 보고서를 작성, 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해내서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물류비 계산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물류비 계산의 목표를 해당 기업이 물류비 관리 필요성이라든지 목표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물류비 계산을 해야 하고 물류비 계산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산출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물류비 계산의 니즈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류비 계산 니즈를 토대로 물류관리자는 물류비 절감 목표와 관련해서 물류비 계산 대상을 결정해야 되겠죠. 물류비 계산 대상은 예를 들어 영역별, 기능별, 지급 형태별 이외에도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등 관리 항목별 물류비 계산의 관리 단위나 또는 집계 단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대상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은 간이 기준에 따른 물류비만을 계산할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물류비 정보를 다양하게 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물류비 절감에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물류비 계산 범위의 설정은 기업에서 물류비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서
어디까지 물류비를 계산하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물류비 계산을 위한 계산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각 영역별로 기능별 계산 범위와 지급 형태별 계산 범위를 설정합니다. 특히 물류비 계산 범위는 물류 부분에서 갖고 있는 업무상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문 간 또는 활동 간의 중복 또는 분리되어 있는 물류비 관련 영역을 기업 내의 물류 특성이라든지 회계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설정한 니즈에 따라서 기본적인 회계 자료 및 관련 자료를 계산 대상별로 식별하고 입수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물류 활동에 관련 기초적인 회계 자료는 회계 부문으로부터 입수하게 되는데 물류비 관련 자료는 해당 기업의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자료는 세목별 물류비의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 관련 물량 자료로서 물류 부문에서 발생하는 업무 자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운송 관련 자료로는 영역별 제품별, 지역별 운송거리 또는 운송량 톤-키로, 보관 관련 자료로는 센터별, 지역별, 제품별, 보관 수량, 개 또는 일, 면적이 되겠죠. 또는 입출고, 횟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하역 관련 자료로는 센터별, 지역별, 제품별 포장, 수량계 또는 면적이 되겠죠. 또한 물류비 계산에서 중요한 시설이나 재고, 부담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회원과 관련 자료도 별도로 입수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회계 부분의 자산 명세서 및 재거 부분의 재고 명세서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물류 부분에서 적절하게 관련 자료의 수정 보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차입한 이자에 대한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제공받아야 합니다. 3단계로 물류비 배부 기준을 선정합니다. 회계의 부문으로부터 물류비 관련 회계 자료가 입수되면 계산 대상별로 물류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물류비 배부 기준과 배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영역별, 기능별, 관리 항목별, 예를 들면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등 물류비 계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류비를 직접 물류비와 간접 물류비로 구분해야 됩니다. 직접이냐 간접이냐는 추적이 가능하냐,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직접 물류비는 계산 대상별로 직접 부과하고 간접 물류비는 적절한 배부 기준과 배부 방법에 따라서 물류비를 계산 대상별로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물류비 배부 기준과 배부 방법을 살펴보면 배부 기준의 종류에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금액으로 기증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물량 기준은 서비스의 제공 정보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부하게 됩니다. 운송비는 운송량 톤-키로 또는 운송품의 개수, 운송시간 등이 기준될 수 있고, 보관비는 보관 면적, 보관량, 보관품 개수, 하역비는 종업원수 작업시간 하역 건수, 포장비는 포장 개수, 포장 건수, 포장 시간 등이 될 수 있겠죠. 금액 기준은 서비스 제공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복수 기준의 사용 여부, 운송품 개수만 가지고 할 거냐 또는 운송품과 운송량을 고려할 거냐 또는 일부는 양을 하고 일부는 금액을 할 거냐, 단일 기준으로 할 거냐, 복수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고, 배부 방법의 종류에는 개별 배부하는 방법, 즉 물류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물류비를 개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특성에 관계없이 물류비를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 기준이라는 것은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를 계산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영역별 중에서 판매 물류비, 기능별은 운송비, 자가 위탁별은 자가, 재료비는 물류에서 재료비는 연료비가 되죠. 차량 등의 운송용 시설 기기에 대해 전액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포장 재료비가 있을 수 있고, 노무비는 운송 관련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직접 부과하거나 배분을 통해서 계산한다. 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일반 경비 이런 게 있었죠. 운송용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 시스템에서 구분해서 이체한다. 이자는 시설 부담이자 차량별 미상각 잔액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이런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입수된 물류비 관련 자료를 사용해서 3단계의 배부 기준 및 배부 방법에 따라서 물류비를 배부해서 집계하는 단계입니다. 직접 물류비는 전액을 해당 계산 대상에 직접 부과하고, 간접 물류비는 선정된 배부 기준과 배부 방법에 따라서 물류비의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계산 대상별로 배부하고 집계해서 합산합니다. 이때 양식은 기업에서 작성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영역별 물류비 계산서를 합산하면 전사의 물류비 계산서가 작성하게 됩니다. 조달 물류 영역의 보관 기능에 대한 계산 사례입니다. 변동 인건비는 원재료 부품 창고의 종업원의 급여, 임금 상여, 시간외, 수당 2,130만원, 임시 고용원의 잡급 3,820만원, 변동인건비 합계 5,950만원, 변동하역비에서 연료 유료비, 동력비, 기계수선비,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달물류의 지급 형태별, 관리별, 기능별 물류비를 계산한 사례입니다. 단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비목 아래에 있는 변동인건비 아래에 괄호 1, 2, 1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류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 1은 조달이나 판매 구분하는 겁니다. 1은 조달, 2는 사내, 3은 판매, 4년 리버스 물류를 뜻합니다. 두 번째 자리는 기능으로 수송은 1, 보관은 2로 보관 기능에 대한 코드입니다. 세 번째 1은 지급 형태로 자가냐 따라서 1이냐 구분을 하고, 마지막 1은 인건비나 재료비 등 세목별 구분한 내용.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단계 물류비 계산해 보고, 5단계는 이 물류비 계산을 실시했다는 보고서를 계산 대상별로 작성함과 동시에 이 내용을 종합해서 물류 활동에 관한 물류비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물류비 보고서는 물류비 계산서를 전사 차원에서 합산해서 전사 물류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영역별, 기능별, 지급 형태별 보고서를 비롯해서 물류센터별, 제품별, 지역별 등의 관리 항목별, 조업도별 물류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산출된 물류비 정보를 이용해서 물류 의사결정이나 물류업적 평가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별이나 분기별로 기간별 물류비 자료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때 물류비 보고서에는 반드시 계산 결과에 따른 문제점의 지적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제시 등 도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물류비 계산을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물류 활동의 특성에 맞는 물류비 계정 지침이나 물류비 계산 기준과 같은 그 회사에 적합한 물류비 산정 기준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물류비 집계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기업 물류비를 자가 물류비와 위탁 물류비를 구분하고 세목별, 즉 재료비, 인건비, 공공서비스비, 유지관리비, 경비, 이자, 자가 물류비 속에 위탁 물류비에는 물류, 자회사, 물류 전문 회사가 있는데 물류자회사는 이자 물류회사, 물류 전문 회사는 3자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조달, 사내, 판매 영역으로 구분해서 하나의 집계표를 만든 보고서를 보고 계십니다. 재료비가 320만원,
인건비가 1억 4,773만원, 유지 관리비가 769만원. 이렇게 해서 물류비 총계가 10억 1,159만원이 나온 회사의 사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사 물류비 산출 결과 보고서를 사례로 보고 계십니다. 어사는 매출액 322억 2,800만원, 물류비 178억 6,700만원으로 물류비 비중이 5.4%를 차지하고 있고, 지급 형태별로는 자가물류 비중에서는 노무비가 19.2%로 가장 많고, 그리고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역별 비중은 판매 물류비 50.4%, 조달 물류비 42.4%, 리버스 물류비 4.0%, 사내 물류비 3.0%로 나타났습니다. 추후 문제풀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할 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물류비 보고서에는 계산 결과에 따라 문제점 지적이, 대책의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에는 개선 방향을 4가지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 운송비 비중이 76.9%로 업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는 자가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적재 효율 문제가 해결을 과제가 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자가물류 업체로 운송 전환을 시도하거나, 둘째, 크로스도킹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 차량을 감소시키면서 재고 보유 금액도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크로스도킹 시스템이라든지 밀크런 방식에 대한 안내는 각각의 강의 주제로 만들어서 추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재료비는 저스트인타임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가장 크다. 적재 효율을 높이는 밀크런 방식으로 순회 운송은 통하여 재료비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배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세목별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물류센터 인원이 많아서 발생하는 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센터 관리자 외에는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네 번째, 재고 보유액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안전 재고를 위한 디커플링 포인트를 원재료와 완제품으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재고 보유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 장기적으로 물류센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크로스토킹으로 전국을 커버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 재고 수량 감축과 운송비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류비 계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례를 통하여 물류비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선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